오늘 제 이야기는 어떻게든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은 시어머니와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며느리 입장이고 시어머니께서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 저를 골탕 먹이려고 노력하시는데 번번이 실패하셔서 당신 꾀에 당신께서 넘어가시고 고생을 하시네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한 번쯤은 속아 넘어가 드려야 하나 싶지만 이제는 이 집안의 실권이 어머님에서 저한테로 넘어왔다는 걸 알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결혼 4년 차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직장 때문에 시댁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지만 이래저래 꽤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저도 시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에 별로 거부감은 없는데 이상하게 어머님께서 자꾸 저를 견제하시는 바람에 신혼 초부터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어련히 제가 할 일은 알아서 하는 편인데도 어떻게 며느리한테 일을 좀 더 시켜 먹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느껴져요. 어머님께서 예전에는 돌아가신 시할머님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해서 한이 맺혔다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라면 며느리한테는 잘해주고 더 이상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아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대놓고 나쁜 역할은 하고 싶지 않으신 건지 남편이나 시아버지 등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인자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십니다. 작년 초에 저희 아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100일도 안 됐을 때라 갓난 아이 데리고 장거리 이동하는 것이 걱정이었죠. 안 그래도 전염병 때문에 집 밖에 나가거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꺼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설 명절을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댁에서 시부모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예 안 내려가는 건 여러모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어머님과 안부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도 옆에서 같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어머님에게 설날에 내려가긴 가야 하는데 애가 너무 어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부담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뭘 그런 일로 고민을 하냐면서 이번엔 내려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집에서 조용히 보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자기 아들 앞에서 착한 시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바로 옆에서 전화통화 내용을 제가 듣고 있는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 진짜요? 그럼 올해는 아쉽지만 각자 따로 보내는 걸로 해요. 다음에 전염병 좀 없어지면 그때 따로 찾아뵐게요. 라고 재빠르게 이야기해서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고 어머님은 본인 입으로 한번 뱉은 말이니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서 작년 설날에는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몇 년 전에 아빠가 암 수술을 받으셨고 그 뒤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시골로 귀농하셔서 동네 주민 5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사시며 전원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려도 동네 주민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외부인이 거의 오지 않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괜히 와서 문제 생길까봐 먼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이야 그래도 여행 다닐 수도 있고 상황이 많이 풀려서 좋아졌지만 작년까지는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서 정말 가족끼리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육아휴직 상황이고 남편도 자택근무하는 환경이니까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댁 안 가게 됐다고 해서 제가 친정에 들락거리지도 않았고 정말 조용히 집안에서 일만 하고 애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설 지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너희 시어머니가 아들이랑 며느리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쓸쓸하시다며 매일 밤 눈물까지 흘리며 지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로 눈물 흘릴 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명절이었는데 안 찾아뵙는 건 너무 심했나 싶어서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내려가기 하루 전에 아이 목욕시키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잘못 짚는 바람에 손목이 삐끗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팔에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까지 놀랐다면서 당분간은 팔에 반깁스를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히 넘어져서 귀찮게 됐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팔 하나만 못 쓰는 거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차로 2시간 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님께서 제가 팔에 깁스를 하고 온 걸 보시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걱정해주는 건 시어머니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살짝 감동받을 뻔했었는데 주방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만두 재료들을 보니까 왜 내려오라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팔은 대체 어쩌다가 그런 거야? 나는 너희들이랑 설에 만둣국도 못 먹어서 지금 만두 빚으려던 참이었는데. 식구라고는 시부모님 2분, 그리고 아직 돌도 안 지난 저희 애를 포함해서 우리 3식구, 총 5명이 전부였는데 주방에 있는 만두 재료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만두피는 마트에서 사오신 것 같은데 속 재료들이 김장대야에 잔뜩 들어있어서 아직 버무리기도 전이었어요. 아마 명절에 저를 불러다가 일을 못 시키신 것이 두고두고 배가 아프셨는지 이번에 불러서 만두라도 실컷 빚게 할 속셈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갈비찜 재료부터 동그랑땡이며 전 부칠 재료들까지 진짜 오늘 아주 날을 잡고 명절 대신 제대로 일을 시킬 작정이셨나 봐요. 하지만 다른 건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황이었고 당장 만두는 어머님께서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 그것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만두는 남편이 옆에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안방에서 아이 데리고 놀다가 낮잠도 실컷 자고 편하게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달라붙어서 한나절 내내 만두를 빚었고 다 만들고 나서 세어보니 200개가 훌쩍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다 먹자고 했잖아. 쉬는 날인데 힘들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께서도 하루 종일 만두를 빚느라 단단히 화가 나셨고 어머님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래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 맛이 있죠. 라고 하시고는 2분께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희가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아침 10시 조금 넘었을 때 시댁에 도착했는데 만두를 다 빚고 나니 오후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아버님이 만두 빚느라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지 계속 화가 나 있는 바람에 시댁 집안 분위기는 계속 좋지 않았고 어머님께서 눈치만 살살 보느라 저한테는 아무 소리 못 하셨어요. 부랴부랴 만둣국 끓여서 늦은 점심 먹고 나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뒤였고 저희는 다음날 남편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만 집에 가봐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좀 자고 가라며 저희를 붙잡으셨지만 아버님께서 내일 애들 일도 해야 하고 다들 바쁜데 그냥 가게 두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 2분께서 그 많은 만두를 다 드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싸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집에 올라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의 그 망연자실한 표정이 자꾸 생각나며 얼마나 마음이 통쾌하던지.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시아버지는 대부분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며 아껴주셨어요. 시댁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성질을 긁어서 짜증나지만 아버님 얼굴 뵐 생각에 그나마 참고 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정말 눈치 없고 둔한 사람이지만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제 밥그릇에 생선살 발라 올려놓을 정도로 저를 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일 없이 결혼 생활할 수 있었고 어머님이 가끔 괴롭히더라도 부부 사이는 전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어머님과 저 사이의 묘한 기싸움은 당사자인 저와 어머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이 눈치가 없고 둔한 것이 특징인 건지 바로 옆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버님도 눈치 못 채시고 저희 남편도 시모와 제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고 있죠. 평소에 저희 시어머니가 말씀도 조곤조곤 조용하게 하시고 언성을 크게 높이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착하고 인자한 시어머니로 느껴져요. 하지만 어떻게든 저를 한번 골탕 먹이고 식구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몰래 일을 시켜먹기 위해 머리를 엄청 굴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전혀 어머님을 이겨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저렇게 혼자서 난리세요. 남편은 항상 제가 1순위라고 얘기하고 아이 낳은 뒤로는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입니다. 아이 태어나고 얼마 전까지 집에만 있었고 가족끼리 여행다운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어요. 원래 집이 가장 편하고 좋아서 밖에 안 나가도 큰 상관은 없었는데 슬슬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만큼은 큰 마음 먹고 아이랑 같이 놀러 가야겠다 생각해서
여수의 풀빌라 예약하고 휴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아이와 함께 비행기 탈 자신이 없어서 차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여행지를 정하게 된 거죠. 3박 4일 여수 여행을 한참 준비하며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 어머님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고 저희 여행 출발하는 날에 갑자기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올라오겠다고 하시면서 이틀 동안 저희 집에 자고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틀 후면 여행 출발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그날 저희 여행 가는 날인데 진짜 그날 오시게요? 라고 물었더니 마치 정말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이 아, 그랬니? 내가 잊고 있었네. 너희들 여행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럼 내가 알아서 서울에 숙소 잡고 지낼게. 너는 신경 쓸 거 없다. 라면서 괜찮다고 말은 하셨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질 않았어요. 지난번 설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나중에 서운했네 어쩌네 하실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고민하다가 대체 무슨 급한 일인지는 몰라도 어머님을 밖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들 그날 여행 가야 한다면서? 내가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제가 여행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시는 속셈이었죠. 이제는 이런 어머님의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남편이랑 아이 데리고 여행 출발해버렸어요. 저녁 때쯤 저희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더니 너네는 지금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우리는 이미 여수 내려왔고 어머님은 편히 쉬다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입에 안 맞으시면 중국집에서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드세요. 저희는 4일 후에 집에 돌아가니까 어머님 원하시는 만큼 편하게 쉬다 가셔도 돼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여행 취소하고 집에서 어머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 줄 아셨을 텐데 풀빌라 예약금이 얼만데 그걸 날리면서까지 어머님을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이틀 자고 가겠다고 하신 시어머니는 결국 하루만 저희 집에서 주무셨고 부려먹을 며느리가 없어서 서운하셨던 건지 집에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내려가셨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급한 일도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여행 간다고 하니 심통나서 방해하려 하신 모양인데 요즘 누가 시어머니 무서워서 여행을 못 간답니까? 어머님 오신다고 하면 제가 벌벌 떨면서 여행 다 취소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을 줄 아셨나 봐요. 평소에도 시댁 가면 은근히 없는 일도 만들어서 저한테 밀어주시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힘든 일 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바람에 편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집살이 시키고 싶으면 못된 시모의 모습으로 제대로 부려먹던지 다른 식구들한테는 착한 척 하고 싶으니까 계속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이나 시아버지라도 어머님 편을 들어주고 저 골탕 먹이는 일에 같이 동참을 했다면 모를까. 전부 저를 예뻐하고 제 편이니까 더 약오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 집의 여자는 어머님 한 분뿐이고 그동안은 두 남자 관심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제가 시집 오면서 남편이건 아버님이건 저를 더 예뻐하시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미운 감정이 생기고 꼴보기 싫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저번 만두 사건 이후로 아버님께서 앞으로는 모든 명절에 음식 직접 만들지 말고 전부 마트에서 사다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괜히 당신도 사서 고생하지 말고 며느리한테 일 시키지도 말라면서요. 사실 저야 1년에 고작 2번 하는 명절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래도 굳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어머님이라 속은 좀 시원하네요. 언제 한번 어머님께서 저를 혼내주기 위해 칼을 갈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결혼 생활 요령이 생겨서 호락호락 당해드릴 생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양보 안 하고 져줄 생각 하나도 없는 며느리라 조금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랑 괜한 기싸움은 포기하시고 이 집안의 실세는 어머님이 아닌 저라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온 식구들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